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평등 수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의역 D에서 정의된 수열이 있고요. 이제 수열이 Fn인데 D에서 C로 가는 함수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자연수가 되고요. Fn들은 어떤 복소평면에서 정의된 D에서 C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n이 f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듯이 fn이 f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은 이 수프리멈 z가 이제 D에서 이 D에 있는 fnz 빼기 fz의 절대값의 수프리멈을 계산해서 이 수프리멈이 0으로 가면 우리는 fn이 f로 평등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평등 수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배웠는데요. 이 평등 수렴과 동치가 이제 평등 코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과 동치였죠. 그래서 fn이 f로 평등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fn이 이 함수 수열이 D에서 평균 코시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동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점별 수렴과 평등 수렴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등 수렴이 이렇게 수프리멈이 0으로 가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에 점별 수렴은 점마다 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fnz가 fz로 가는데 z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 D에 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할 때 fn이 f로 점별 수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별 수렴 fn이 f로 점별 수렴한다라. 그래서 이 점별 수렴성을 보이려면은 각 점마다 보이는 것을 보이면 되고요. 평등 수렴성을 보이려면은 이 수프리멈을 계산해서 이게 이제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이 점별 수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 개념이 되고요. 훨씬 더 센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수렴하면은 뭐 연속성을 보존한다든가 적분 가능성을 보존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성을 보존한다는 것을 해석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예들로 어느 경우 그 함수열이 점별 수렴하는지 평등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열이 z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z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이 어느 곳에서 점별 수렴하고 어느 곳에서 평등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exponential의 빼기 nz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얘는 exponential의 빼기 n의
x 더하기 i의 y가 되고요. 그래서 엑스포넨셜에 빼기 nx 곱하기 엑스포넨셜에 빼기 i n y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그러면은 이 값은 n이 점점 커지면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z의 실수부가 음수이면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얼 부분이 0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x가 0일 때 x가 0일 때를 보면 이제 y의 값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얘는 1이니까. 그럼 엑스포넨셜에 빼기 inY를 생각해 보면은 y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값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y만큼씩 n이 1이면은 마이너스 iy 각도에 있다가 2면은 2y의 각도에 있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0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y가 0일 때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경우는 그 실수부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를 보면은 이쪽 부분이 x가 nx인데 이게 점점 이 x가 양수기 때문에 n이 커지면은 0으로 가게 돼요. 얘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것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부가 0보다 크면은 엑스포넨셜의 빼기 nz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z를 곱했으니까 z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함수 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디에서만 수렴하냐면 실수부가 0보다 클 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z가 0인 점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이 수렴하는 z의 집합은 z는 0이거나 또는 실수부가 0보다 큰 점이 되겠죠. z인데 실수부가 0보다 큰 복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복소평면에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0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에서 수렴하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수렴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모두 다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0에서만 수렴하고 극한은 얼마냐 하면 극한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z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z인데 z가 0일 때도 0으로 수렴하고요. 0이 아닐 때도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을 A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은 점별 수렴하는 걸까요? 평등 수렴하는 걸까요? 예, 이 점마다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A에서 0으로 점별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평등 수렴하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문제는 이것인데요. 아까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이 주어진 집합 A에서 점별 수렴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별 수렴하는 집합이죠. 그러면 이 집합 A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극한값이 0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할 것은 수프리멈의 fn 예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0이었어요. 이거에 z가 a에 있을 때 이거의 수프리멈이 0으로 가겠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게 되면 a에서 평등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0이 아니면 이제 평등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수프리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z라는 값을 한번 써보면은 z는 일단 보면 0에서는 0이기 때문에 수프리멈을 구하는데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프리멈은 요 값들에서 이제 생겨날 텐데 생각을 해보면 n을 이제 고정하고요. 주어진 n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z를 x 더하기 iy라고 하면 z의 절대값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에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에 빼기 nx.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x, y들이 어디에 있죠? x, y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나 0이었는데 0에서는 수프리멈을 구하는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x가 점점 0으로 오면은 이 값은 1로 가까워져요. 1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y는 아무렇게나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x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점점 멀리 가게 y를 점점 멀리 가게 하면 이 값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를 n분의 1로 잡고 y를 n으로 잡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z 더하기 x 빼기 nz는 n 제곱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에 2의 빼기 1. 그러니까 n의 제곱에 2의 빼기 1승보다 항상 크게 돼요. 그러면 이 수프리멈 값은 얼마죠?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z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였냐면 이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프리멈 이 값은 n의 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당연히 이 수프리멈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이 수열은 0으로 A에서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A에서 0 평등 수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가 전별 수렴한다고 해서 그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수프리멈을 계산해서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것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A보다 조금 더 작은 집합을 잡으면 이 수열이 평등 수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은 아까 R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지 않았죠. 0보다 큰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R이 어떤 0보다 큰 걸로 고정되어 있을 때 좌표 평면에서 이 영역이죠. R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이 영역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이 영역에서 0으로 전별 수렴한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이 스프리멈 값이죠. 스프리멈의 z의 엑스포넨셜 빼기 nz, 그 다음에 z는 지금 ar이라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요. z는 x 더하기 r이 y로 쓰면요. 여기서 이제 x는 r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y는 이제 임의의 실수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z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z의 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엑스포넨셜의 빼기 nx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r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이거임을 알 수 있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빼기 이제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 끝으로 가면 0이지만 한 이 정도로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r일 때를 보면 이제 x가 r이라고 하면 이 z 엑스포넨셜 빼기 nz의 절대값은 r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엑스포넨셜 빼기 n의 r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y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프리멈 값이라는 게 실제로는 항상 무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의 스프리멈 값이 항상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y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스프리멈 값이 무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는 모든 n에 따라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스프리멈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열은 이 영역에서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쪽 검은 이쪽 부분으로 막으면은 이쪽으로 다가오질 못하니까 평등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저 위로 Y축으로 쭉 올라가면은 값이 커져서 무한대가 나와서 평등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못 가게 이쪽으로 커지지도 않고 밑으로도 커지지 않게 위아래를 막아버리면 평등 수렴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AR이라는 거를 이렇게 BR이라는 것을 BR이라는 집합을 0하고 Z인데 리얼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번에는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R보다 작거나 같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BR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으면 요 점하고 파란 걸로 보면 요 점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거가 있고 마이너스 R이고 요쪽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프리멈을 계산해야 되겠죠. 수프리멈에 Z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Z Z는 BR에 있어요. 그러면은 Z는 X 더하기 I, Y로 쓸 수 있는데 X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둘 다 0인데 0일 때는 수비범 값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0보다 크고 Y가 이제 절대값이 R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은 Z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Z는 이렇게 쓰여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엑스포넨셜을 빼기 NX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보다 작은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Y는 R제곱보다 작아지겠죠? Y는 R제곱보다 작아지죠. 얘는 항상 X제곱 더하기 R제곱보다 작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X가 또 0으로 가면은 얘가 1로 가고요. Y는 R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가면 얘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프리멈이 항상 R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가 R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R제곱에 엑스포넨셜 빼기 NX인데 X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수프리멈이 이 X를 0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R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극한을 취해도 이 수프리멈의 극한을 취해도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등 수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평등 수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잡았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저 위로 가도 문제고 이 왼쪽으로 다가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위로도 못 가게 하고 이 왼쪽으로도 못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집합을 잡고 거기에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 R, R을 잡으면 이 집합에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왼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저 위아래로 또 못 가게 한 거예요. 하지만 요 오른쪽으로는 계속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계속 포함되어 있지만 요 위로는 못 가고 요 왼쪽으로는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r은 0보다 크고 r도 0보다 큰 이런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는 것을 보여보죠. 위에서 평등 수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프리멈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프리멈의 z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 제곱이고요. z 이제 z는 이걸 만들 거죠. cr이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수프리멈의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엑스포넨셜의 빼기 n의 x예요. 그래서 x는 r부터 r까지 그 다음에 실수죠? 예. 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r은 리얼 그러니까 실수분은 r보다 크지만 허수부의 절대값이 r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y는 절대값이 r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r은 x는 요 조건이 있고. 예. 이 상태에서의 수프리멈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얘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은 얘가 제일 클 때는 엑스포넨셜의 빼기 n의 r일 때가 제일 크고요. r은 양수고 그 다음에 y는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y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r제곱이네요. 그렇죠? r제곱. 그러면은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r제곱에 엑스포넨셜에 빼기 nx 그 다음에 x는 이거의 수프리멈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r은 항상 얘니까 예.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0으로 가겠죠. 그렇죠? n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n에 따라서 이거의 진짜 수프리멈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내야 돼요. 값의 수프리멈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값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최대값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는 x 더하기 r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제로는 x 더하기 r의 엑스포넨셜의 빼기 nx r은 x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의 수프리멈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프리멈의 x의 엑스포넨셜의 빼기 nx 이거 더하기 수프리멈의 r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빼기 nx에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r일 때 최대를 갖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수프리멈의 더하기 얘는 뭐냐면 r 곱하기 엑스포넨셜 빼기 nr입니다. 그럼 이제 얘의 그 수프리멈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이제 실수들이니까 요 함수의 최대값이 뭘까 하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번에는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x 곱하기 exponential 빼기 nx라고 놓고요.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그러면 exponential 빼기 nx의 더하기에 얘를 미분한 거 빼기 nx의 exponential 빼기 nx가 됩니다. 그래서 nx의 1 빼기 nx가 되고요. 얘가 이제 어디에서 0이 되냐면 x가 n분의 1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작을 때는 양수가 되고 x가 클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x가 n분의 1에서 최대가 되죠. 그래서 x가 n분의 1에서 g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항상 gx는 뭐보다 작냐면 항상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예, 여기다가 n분의 1을 집어넣고 빼기 1이죠. 그러니까 항상 n분의 exponential을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 r에 상관없이 항상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수프리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수프리머 z exponential 빼기 nz는 z가 CR에 속할 때 얘의 수프리머는 항상 n분의 exponential 1 하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잘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z exponential 빼기 nz는 수열은 c r에서 0으로 평균 수렴합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한 함수를 가지고 전별 수렴과 평등 수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fnx라는 함수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n보다 큰 점에서는 다 1이고 나머지 점에서는 다 0인 이런 함수예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f1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은 1 여기 있고 f2는 2가 여기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여기 있는 이런 함수인데 f1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1인 함수고요. f2는 2에서부터 1인 함수, f3은 3에서부터 1인 함수고 f4는 4에서부터 1인 함수. 그러면 이 함수가 점별로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점을 하나 고정을 하는 거예요. 점을 하나 고정을 하면 얘 0이라는 점을 봅시다. 0이라는 점은 계속 0이죠. 그렇죠? 계속 0이니까 fn의 0은 계속 0이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fn의 1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면 fn의 1을 생각해보면은 이 값은 뭐냐면 처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에는 0, 0, 0, 0이에요. 그러니까 fn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0, 0, 0,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fn의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2가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으니까 2가 여기 있으면은 1, 2예요. 그러니까 1, 1, 0, 0, 0, 0,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이에요. 수렴값이 0이에요. 항상 0이 아니라 2, 2, 0, 0, 0, 0이니까 수렴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점을 넣었을 때 x라는 점을 넣었을 때 얘를 고정시키고 x를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0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nx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nx는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하는 함수 수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fn이 실수 집합에서 점별 수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fn은 점별 수렴하는 함수고. 하지만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해보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극한이 이제 0이니까 이 스프링엄을 계산해냈죠. 스프링엄의 fnx x가 r로 하면 얘는 뭐죠? fn이라는 거를 이제 고정시키고 생각을 하면 f1이었을 때 봅시다. 그러면 스프링엄이 1이죠. 그렇죠? 0하고 1하고 2도 0, 1이죠. 3도 1, 4도 1. 그러니까 fn일 때도 이 스프링엄은 1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R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평등 수렴하냐면 실제로는 1보다 작은 집합에서는 평등 수렴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수프리엄이 0이니까 이쪽에서는 값이 fn들이 다 0이잖아요. 음수에서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데서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데서는 0으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계산을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수의 평등 수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평등 수렴성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이 있죠. 수업 시간에 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과 그거와 이제 대등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디리슐레의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판정법은 이제 급수에 대한 이제 평등 수렴 판정법인데요. 이렇게 함수 부분하고 이렇게 실수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함수 부분의 합이 이제 부분합을 생각을 합니다. 함수 부분의 부분합을 생각을 하면은 n에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위로 유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 대해서 어떤 실수 n이 존재해서 이 스프링원 값이 이거에 이제 부분합을 생각을 하는데요. 1부터 n까지 이거에
수렴 Z가 이제 fn이라는 게 이제 정역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C로라는 실수 그 함수 수열이에요. B에서의 수프리멈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항상 n보다 작은데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합들의 수프리멈 값이 이렇게 유계가 되어 있고요.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an이 뭘 만족하냐면 0으로 단조 감소합니다. 단조 감소하고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실수 수열이면 이 전체가 an, fn, z가 D에서 평등 수렴한다는 정의입니다. 예. 이 디리클렛 판정법의 증명은 이 급수가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급수가 평등 코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는데요. 이 부분합들이 유계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 부분합을 SN의 Z라고 놓고요. 이 부분합을 SN의 Z라고 놓고 얘가 이제 유계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 부분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벨의 부분합 공식이 이제 중간에 쓰이고요. 그 아벨의 부분합 공식을 쓰면은 이 P부터 Q까지 P랑 Q가 이제 충분히 크면은 이게 아주 작아진다. Z가 뒤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서 평등 코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 신해석학 책에 보면은 fnz가 실수로 가는 함수일 때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증명을 똑같이 따라가면 복소수일 때 성립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이것의 증명을 꼭 복습해 보길 원합니다. 예, 이번에는 디리클렛 판정법을 이용해서 평등 수렴성을 보이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가 N1부터 무한대까지 n의 Zn은 이런 이제 급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급수가 어디에서 수렴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급수는 몇 급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 반경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수렴 반경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위해서 비율 판정법을 한번 써보면은 이것을 an으로 놓고 비율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이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n분의 z의 n승.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의 n의 z의 절대값이 되고 극한값은 z의 절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는 발산한다는 것을
이게 이제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율 판정법의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z가 1보다 작은 경우 절대 수렴하고 1보다 큰 경우 발산하기 때문에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은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1이 되게 됩니다. R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z가 1보다 작은 공에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1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z인데 z의 절대값이 1인 곳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급수의 성질 때문에 이 수렴 반경보다 작은 곳에서 평등 수렴하고 1 안에서는 이제 절대 수렴하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변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이 1인 곳이죠. 이들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변두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평등 수렴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점으로 1이 보이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시그마 z가 1인 경우 n분의 1이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z가 1인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z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디리클렛 판정법을 써도 되고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보면은 n분의 1은 0으로 꾸준히 단조 감소하고 0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1의 n의 부분합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만 나오니까 절대값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보면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는 발산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수렴하기도 해요. 그러면 i 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i 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죠. 그런데 이 급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디리클렛 판정법을 쓸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어요. n분의 1은 0으로 단조 감소하면서 잘 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z의 n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부분합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디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분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급수의 디리클렛 판정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은 단조 감소하고 0으로 잘 갑니다. 네, 0으로 잘 수렴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zn의 부분합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n에 n까지 k를 써볼까요? 인덱스를 k라는 걸 써봅시다. k는 1부터 n까지 이 부분합을 구해볼 건데요. 우리는 z가 어디에 있는 거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있거나 이 변두리에 있는 점에서만 관심이 있죠. 그래 어쨌든 간에 얘는 z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점에서 관심이 있고 z는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Z는 1인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발산했으니까 이 수열이. 그래서 Z가 1이 아닐 때는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Z의 첫 항이 Z고 1 빼기 Z의 n승이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언제 관심이 있냐면 Z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한번 이렇게 쓰여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수죠. 그러면 이제 분자는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1 빼기 Zn.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면 얘는 1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요.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Z에 1보다 작거나 같고 플러스 Z의 n승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 빼기 Z죠. 예, 그래서 얘는 1 빼기 Z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Z가 이제 움직일 건데요. Z가 어디에서 움직이냐면은 여기 1이 있는데 여기로 다가오면은 얘는 유계가 안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1로 다가오면은 유계가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멀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하면 Z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얘는 꽤 위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빼기 Z가 아닐 Z가 1보다 작거나 같고 Z 빼기 1이 어떤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 부분합이 K는 1부터 n까지 이제 K는 델타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수프리멈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였냐면 수프리멈의 K는 1부터 n까지 Z의 K Z는 1보다 작거나 같지만 1 빼기 Z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집합에서의 수프리멈을 구하면은 너는 항상 델타분의 2보다 작다는 것을 보였어요. 모든 n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급수는 어디에서 평등 수렴하나요?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친 이 부분에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리클랩 한정법에 의해서 D 1, 델타 이게 뭐냐면 Z들인데 Z는 1보다 작거나 같고 1 빼기 Z가 델타보다 큰 델타는 양수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급수가 평등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델타는 임의의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요 안쪽 부분, 그러니까 변두리를 이렇게 다 포함하는, 이 변두리를 포함하지만 요 1에서는 조금 멀어진 요 공에서는 다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파란색 영역에서 연속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급수는 그러니까 FZ를 이제 이거라고 하면 D1, 델타에서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델타에 대해서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를 이렇게 계속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 모두 다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체 원, 그러니까 변두리를 포함한 원에서 1만 뺀 점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델타에 대해 성립함으로, 양수 델타에 대해 성립함으로 FZ는 이렇게 변두리가 1보다 작거나 같지만 Z는 1이 아닌 이런 집합에서 연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디리클레 판정법을 이용해서 평등 수렴성과 연속성을 알아보는 예를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